안녕하세요, 조용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우리는 남. 어떻게 지냈어? 그냥 뭐 내 제일 속상했다. 잘못해서 하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다소 놀라셨을 텐데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천만 배우 황정민 배우께서 예술전당에서 오이디푸스를 하죠. 오이디푸스예요? 굉장히 어색한 연기,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오늘 오이디푸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오이디푸스에 관한 이야기 중에 빼먹을 수 없는 얘기가 하나 있죠. 뭐죠? 비극이란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 비극이란 무엇인가로 넘어가는 거죠? 오이디푸스가 하면 그리스 대표 비극 아니지 않습니까? 작가가 누구예요? 소포클레스입니다. 오. 제가 모르실 것 같았죠? 그리스 비극, 연기를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거의 뭐 첫걸음이죠. 그렇죠. 연극사에 대한 첫걸음이라서. 형님 딱 비극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비극,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슬픈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슬픈 상황이나 이러면서 와 이건 진짜 비극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죠. 그러면은 새드 스토리는 다 비극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네. 공부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대충의 어떤 느낌으로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저희도 물론 이 비극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그래서 그런지 정확한 어떤 비극에 대한 공부를 하려니까 또 새로운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연극사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무조건 슬픈 이야기다라고 해서 비극이라고 다루진 않는다. 다루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혹은 이런 상황은 혹은 이 영화는 비극적이다. 마치 비극과 같다. 그러면은 비극이 정확히 뭐길래? 그럼 왜 슬픈 이야기는 비극이 아닌가요?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운명, 동료 간의 갈등, 그리고 자신 내면에 대한 갈등 이런 것을 다룬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다룬 극이라는 정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죠. 제가 봐도 솔직히 이해 안 됐죠. 이해 안 됐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비극을 공부하신 분들도 비극은 이거다라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비극 전공하신 분인데 비극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견해로는 비극은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법한 게 이 기원 전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원 전에 어떻게 정의가 내려진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변질되고 막 변형됐을 거 아니에요. 확실히 이것하라고 얘기 못하는 거죠. 슬픈 결론이라고 해서 그럼 모두가 비극이냐라는 가정을 했을 때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거 알아요? 그 한 노부부께서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셨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되면 할머니를 돌봐줄 어떤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선택한 행동은 뭐였냐면 연탄불을 피워놓고 그 방에서 같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극적이죠. 근데 그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걸로 이제 결론을 내자면 비극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 둘은 결론적으로는 영원한 사랑을 이어간다는 것 때문이에요. 비극은 완벽한 단절이 필요하다. 비극이 성립하려면 완벽한 단절이 필요하다. 어떠한 희망도 어떤 미래도 없는 것이어야 비극이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다. 그래도 비극을 처음으로 시초로 정의를 내리신 분이 있죠. 만약에 그분을 따라간다면 어느 정도 힌트는 얻을 수 있죠. 그분이 누구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이 시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비극을 정의 내리신 말이 있습니다. 활자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비극은 가치 있거나 진지하고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완결된 행동의 모방이다. 쾌적한 장식을 한 언어를 사용하며 작품의 여러 부분에 삽입된다. 서술의 형식이 아니라 행동의 형식을 취한다. 또 연민과 공포를 통하여 감정을 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과연 쾌적한 언어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쾌적한 비극이 우리 불행을 다루는 거라고 해서 그 내용보다도 비극의 그 형식, 플롯, 주인공의 조건, 뭐 그 플롯이란 건 기승전결이죠. 그리고 코러스가 등장해서 노래를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이
형식이잖아요. 그쵸. 그 형식미를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시대 때 연극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제사였잖아요. 디오니소스라는 어떤 그런 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극이었었고 그게 이제 연극의 시초가 됐었고 지금까지 쭉쭉 이어온 건데 디오니소스 하면은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졌으니 책임져. 아 그렇게 되면 약간 디오니소스 좀 가벼워지죠.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때 당시 최고의 비극으로 선고받는지. 굉장히 간단해요. 운명을 타고난 남자인데 어떤 운명을 타고났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해서 자기 형제들을 자기가 직접 낳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얘기예요. 처음에는 네. 아버지가 그 예언을 받죠. 그 예언을 받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네. 이미 오이디푸스는 태어나 있었던 거죠. 가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 가고 오는 시간성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예언을 바로 갔다가 그 예언을 받고 안 낳아야지 라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있어. 아이가 여보 아들 그때 당시 신탁을 받으러 가는 곳이 굉장히 멀었어요. 그래서 왕들도 신탁을 받으러 가려면 몇 날 며칠이 걸렸답니다. 거기 장면에서 좀 굉장히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뭐야? 그 예언을 듣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의 아버지가 네, 오이디푸스의 아빠가 엄마랑 성관계를 안 하려고 했어요. 성관계를 안 하려고 했는데 술 때문에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있더라고요. 술 때문에 했다. 그놈의 술. 그래서 술이 오이디푸스가 태어났다. 아이고 침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얘기 중에 제일 재밌었다. 너무 옛날 얘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하죠? 이제 오이디푸스 태어난 건 사실인 거잖아요. 네, 네, 오이디푸스 태어났어요. 오이디푸스의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부은 발목. 네. 그러니까 왜 이게 오이디푸스 이름이 왜 부은 발이냐면 오이디푸스가 자기를 죽일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받은 아빠가 무서워서 아이를 숲속에다 버려요. 근데 또 자기 손으로 또 죽이기는 그러니까 발에 구멍을 뚫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자연사 하도록. 그제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자기가 직접 버리는 게 아니고요. 네. 하인을 시켜서 버립니다. 아, 그 하인조차도 죽이질 못합니다. 오이디푸스. 그래서 옆 나라인 코린토스의 어떤 분에게 오이디푸스를 전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코린토스로 가서 코린토스의 왕자가 되죠. 그리고 네. 이제 쭉쭉쭉 자라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운명이 좀 궁금했던 오이디푸스는 이제 또 신탁을 받으러 가죠. 가서 이런 예언을 받죠.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이고 네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받진 않았을 것 같지만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떠나죠. 네. 예, 떠나는 길에 어떤 일을 당하죠.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삼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안 비켜줘요. 그럼 자기도 안 비켰어요. 네. 이렇게 치고 결국 삼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누군가 죽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이걸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가던 길을 갔죠. 네. 근데 도착한 곳이 테베라는 곳이고 네. 이제 테베에서 이제 어떤 소문을 듣게 되죠. 테베 왕이 죽었는데 도적대를 만나서 죽게 됐다. 근데 지금 스핑크스라는 어떤 요물 같은 어떤 존재가 자꾸 이 테베로 오는 길을 막고 있어서 지금 이 테베가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어한다. 수수께끼를 내고 못 맞추면 사람을 죽여버려요, 스핑크스가.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를 죽이러 갑니다. 네, 아니 왜 가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스핑크스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갔겠죠.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수수께끼가 나오죠. 그렇죠.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3초 하나. 정답은 인간. 네, 인간인 거죠. 네, 태어났을 땐 4발로 기어다니다가 2발로 섰다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제 3발로 걸어다니는 스핑크스가 자기 문제를 맞춰서 그 수치심에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네, 자살을 했대요. 자살. 자, 뭐야? 맞췄어. 헐! 후! 진짜로 정확하게 절벽으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과연 극에서 어떻게 풀이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으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그래서 왕이 됐죠. 왕이 된 이후로 테베가 좀 잘 안 풀렸죠. 그래서 또 신탁을 받으러. 그러니까 그 전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선왕 라이오스를 죽인 자를 찾아서 엄벌해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 그래 예언자 테레시아스 때 한번 얘기를 해보자. 테레시아스가 어떤 사람이길래? 테레시아스는 눈원 예언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공무원 무당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누구였죠? 아프로디테였나? 헤라였나?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신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테레시아스가 봤대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신이 눈을 멀게 했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눈을 멀게 해서 미안해서 내가 눈을 멀게 해서 미안한데 예언력을 주겠다. 그리고 네 수명도 몇 배로 늘려주겠다. 네, 그래서 테레시아스는 굉장히 노파로 많이들 이제 표현이 되죠. 테레시아스가 네.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라이오스를 죽인 건 바로 너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추적을 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지금 부인이 자기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래서 그 수치심과 어떤 자기 죄책감 때문에 자기 눈을 뽑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린 그 오이디푸스 사이사이에 아주 깨알 같은 그런 재밌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큰 스토리는 대충 이 정도죠. 네. 자, 그러면은 왜 오이디푸스를 비극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굉장히 쉽게 이해했던 지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신이라는 포인트였거든요. 네? 신이요, 신. 신. G.O.D. 야야야. 저는 종교가 없어요. 혹시 용진 씨 종교 저 있어요? 현 시대에도 종교라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인간이라는 건 또 똑같잖아요. 옛날이건 지금이건. 그래서 그리스 시대로 넘어가자면 그때도 분명히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본 어떤 강의나 이 책에서는 이거를 종교의 개념으로 갖더라고요. 비극을. 그리스 신화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 시대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믿고 따르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겠죠. 네. 또 이 비극도 디오니소스라는 신에게 바쳤던 어떤 제사 의식 같은 거였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리스 신들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완벽한 성인이 아니에요. 맞아요. 뭐 제우스 하면 제우스가 뭐 바람기, 그리고 틈만 나면 저주를 뿌립니다. 그냥 틈만 나면 저주를 뿌려요. 사실 오이디푸스 아버지가 물을 얻기 위해 이제 강가에 가서 뱀을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신의 아들이었어.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는 대대손손 물려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대대손손 계속 물려와요. 그래서 막 퍼져나가요. 그럼 지금까지 왔다고 쳐요. 그럼 모든 인류는 저주가 진행 중인 거죠. 네, 진행 중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불완전하다라는 개념으로 봤더라고요. 사실은 용진 씨 저주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우리가 사실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영원성이라는 건 신만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지점으로 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어요. 비극을 완전히 선인도 완전히 악인도 아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과오를 겪으면서 행복에서 불행으로 떨어지는 이야기가 비극이다. 제일 쉽게 이해했던 비극의 정의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두가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간인 거예요. 악해서 선에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어떤 한 사람, 보통 인간. 네, 보통 인간이 어떤 과오. 만약에 오이디푸스를 예를 들자면은 삼거리에서 또 노파를 죽인 게 그런 과오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죽였다는 게 자신의 어떤 성급했던 성격. 네, 그 성급했던 성격 자체가 인간의 불완전성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누구나 내가 만약에 성격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죽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한 비극 작가들은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런 교훈이 인간은 한계가 있다,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교훈인가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거 아닐까요? 교훈이라고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오이디푸스가 이제 보통 인간이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연민을 느끼잖아요. 근데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눈을 찌르고 나라를 떠나는 것이 대의를 위한 것이잖아요. 패배를 다시 살리기 위해. 그래서 그 인간은 파멸될지언정 그 인간의 선택은 고결하게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교훈이랄까? 관객들한테 좀 아름다운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 시대에 왜 비극이 필요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완벽한 어떤 신의 모습들이 아니고 신들이 불안정하니까 사실 그 신들에게 기대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무서워한다거나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 시대의 그리스 사람들은 그 구원을 연극을 통한 미적 체험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 단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것이 카타르시스인 거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를 보고 무서워하고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혹은 진짜 불쌍하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근데 이 카타르시스라는 게 정말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예술이 줄 수 있는 인간에게 최고의 경험? 인간이 그걸로 인해 또 이제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 카타르시스로 인해. 카타르시스를 주신 적 있나요? 관객에게? 그건 난 모르죠. 네,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러 가는 게 낫겠죠. 그럼 저희 살짝 공연 정보를 한번
네, 한번 소개해드리죠. 먼저 캐스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오이디푸스에는 황정민 배우이시고, 오이디푸스의 어머니이자 부인 역할에는 배혜선 배우님, 배혜선 배우가 맡은 역할의 동생 역할로 크레온의 최수영 배우님, 코린토스 사자 역할의 남명렬 선생님.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네, 테레시아스 그 예언자, 예언 능력이 있는 배우는 정은혜 배우님이, 코러스라는 게 등장하는데 여러 역할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 비극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코러스 장으로는 박은석 배우님, 그리고 최정수, 이천영, 김재영, 김영호, 장동혁, 이주순, 권오현, 노주현, 김태곤, 이효진, 김지은, 신여진 배우님들이 열연을 펼쳐주실 겁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코러스 보는 재미가 있죠. 그리스 비극. 연출님 누군지 아세요? 서재영 연출님과 한아름 작가님, 이 각색을 하신 분인가 봐요. 제가 알기로는 서재영 연출님하고 한아름 작가님하고 부부예요. 아, 그렇습니까? 황정민 배우가 또 이전에 연극을 했었죠. 그 이전에 했던 연극이 리처드 3세. 네, 리처드 3세. 그때 또 인연이 있었던 연출님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적혀있어요. 황정민과 서재영 연출, 그리고 리처드 3세를 흥행으로 이끈 제작 군단의 의기투합. 2019년 관객들을 비극의 장으로 빠뜨릴 역대급 크리에이티브의 조합. 나중에 한번 연출님에 관한 어떤 특집도 한번 해보죠. 그렇죠. 네. 그럼 좋죠. 장소는 예술의 전당 CJ 토월 극장입니다. 날짜는 1월 29일부터 2월 24일까지. 포스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의 전당을 가면은 밥 먹을 때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KFC 예술의 전당 건너편에 맛있는 두부집이 있어요. 그 집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그 제가 얼마 전에 조배우님께서 제가 추천해 주신 두부전골. 야, 이거 맛있겠다. 외생이물전. 제일 중요한 가격을 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일 등급이 낮은 A석은 33,000원, S석은 66,000원, 그리고 OP석이라고 해서 그 오케스트라 핏 거기에 이제 좌석이 있나 봐요. 77,000원.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무대 보면 밑에서 연주하는 그 공간 있죠. 그걸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올려서 의자를 깔고 배우를 굉장히 근접하게 볼 수 있는 좌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피석은 이미 매진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제일 가격이 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R석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와 배우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R석은 88,000원 이렇게 됩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얘기하고 나니까 또 이상한 책임감이 생기면서 더 보고 싶네요, 빨리. 자, 여러분 재밌게 오늘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꼭 그런 거 하더라. 네, 그럼요. 꼭 중요하죠. 그런 거 하더라.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연극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속지 않아서 나이 이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저 렌즈가 나갔어. 저 렌즈가